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일요일은 좀 일을 안 하고 좀 휴식을 많이 취합니다. 이제 아이들 관리만 하고 시설 이렇게 둘러보고 쉬는 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저녁 한 5시쯤 됐습니다. 어, 오늘 그냥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좀 아쉽고 무언가 좀 하나 영상을 담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끝에 제가 이제 귀농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첫째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저 몸을 좀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몸을 좀 많이 상한 상태고 몸이 좀 건강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건강이 뭐 중요한지 모르다가 이제 건강을 잃고 나면은 내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내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식들도 내가 이제 어차피 대학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면도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은 자식들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군 생활을 계속 했으면은 이제 자녀들 교육은 더 잘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충분히 전역하고도 내가 아이들을 대학교를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아이들 대학은 졸업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역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전역을 결심하고 제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 첫째는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쳐서 병원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 이제 군대 통합병원에 이제 간호장교 이제 여군 간호장교가 김미남 대위라고 있었는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줬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다 이런 책을 제가 선물 받아서 그 책을 이제 읽게 되면서 남은 삶을 고향에 가서 아니면 또 뭐 이웃분들께 뭐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전역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군인들은 뭐 이렇게 전역 준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기간에 나름대로 이제 토지 구매를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뭐 충주, 그다음에 증평, 음성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금산, 옥천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그 토지 구매나 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땅을 구매하자 이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어떤 토지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내가 거기에 그 땅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목표도 없었고 일단 농촌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토지를 구매하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을 거의 8개월 이렇게 계속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토지를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지금 이 농촌 부동산 시세가 과거보다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뭐 평당 한 4, 50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는 뭐 토지를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집 한 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내가 집을 구매하면은 뭐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게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토지를 구매하면서 조금 어찌 보면은 가진 거 없는 놈에 뭐 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가 어떤 건강을 잃어서 이 땅을 우리 자식들이 뭐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그 여건이 가능한 토지를 구매를 하자. 그러니까 면 단위로 너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읍이라든가 어떤 뭐 중심과 좀 가까운 부분에서 좀 토지를 찾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좀 애를 먹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남향이었으면 좋겠다. 뒤에 뭐 산도 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뭐 풍수지리 이런 게 좀 뭐 괜찮을 땅을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는 땅이 없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토지를 무작정 알아보러 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이곳 여기가 이제 신암리라는 데인데,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로 이제 감동 2길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을 뭐 이름이 과거 아주 옛날에는 뭐 감딩리라고 했는데 뭐 신암 2구 뭐 이래갖고 신암리 이런데, 신암리에 우연치 않게 이제 오게 됐고, 그 이제 이장님 옛날 그 형분 땅 토지였던 분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제 땅을 제가 어떤 이장님 소개로 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 땅에는 뭐 잡초지 뭐 농사를 짓긴 지지만은 거의 뭐 농사를 짓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토지였고, 제가 이제 이 땅을 뭐 몇 번 망설이다가 이제 뭐 고민 끝에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제가 실패한 부분이 이 도로에 좀 길이 문제가 있다는 그 아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로가 여기 이제 문수암이라는 그 조계종 사찰 땅이기 때문에 그래 관습도로고 뭐 절에서 이렇게 토지니까 뭐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이제 구매를 했고, 처음에 이제 토지 구매할 때 그 이제 조계종 그 문수암이라는 그 사찰도 그 토지를 구매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은 그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고 했는데, 뭐 그때 당시 이제 관계가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토지를 구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넓은 평수를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매한 토지가 한 1800평인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내가 10년,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좀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뭐 마음 편하게 살겠다, 내가 건강을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병원하고 일단 의료 체계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시골은 여기 그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대전 광역권으로 나가든 청주권으로 나가든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뭐 10분, 15분, 20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뭐 한번 병원 좀 이렇게 다니는 게 좀 제한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당장 죽으면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은 목근육에 이제 밥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건강, 두 번째로 내가 수익을 내는 부분,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은 제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도심지에서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게 시골 들어가서 뭐 나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은 환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시골에 들어가면은 이게 자기랑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참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불악 같은 경우 거의 이제 80대, 90대가 70대, 80대 인원들이 거의 이제 80% 거의 되고, 또 이제 과거에 뭐 90대 이렇게 되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50대, 60대 요 분들이 뭐 한 10분 안 됩니다. 뭐 한 5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고향에 이렇게 터를 잡고 계신 분, 또 도예지로 나가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신 분, 이런 분이 있는데, 또 이제 귀촌하신 분, 귀농하신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제 5, 60대, 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을, 떠나게 하는, 이게 시골 나이 드신 분들은 정도 많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고 이런데, 이제 그분들이 자꾸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의 토착 세력, 이제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이, 자기들도, 농촌의 현실을 알면서도, 어떤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뭐, 배척이라고 하기는 그러지만은, 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 뭐, 반상회, 이런 모임 이런 거에 뭐, 배척한다거나, 이장 선거에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던가, 뭐, 이게 마을 애경사에 제대로 이렇게 연락을 안 해준다던가, 여러 가지 해서,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뒷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 좋은 얘기 막 계속, 퍼뜨리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시골에 온다면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1차적으로 뭐 부동산에 간다. 가서 부동산 그 소개하시는 분을 따라다녀서 조건이 맞으면 구매한다. 근데 부동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시세보다 얹혀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뭐 한 90%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분들은 팔아서 어떤 소개비를 받든 뭐 이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함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억짜리 토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파는 사람이 그 땅을 팔면은 1억에 팔아줘라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서는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5억을 받든 이제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 나머지 1억의 외의 돈은 그분들이 이제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토지 구매하는 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제 뭐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내가 구매를 하는데요. 집이든 땅이든 한번 구매를 하면은 사실 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서 살아보면서 뭐 토지 뭐 거기에 소각장이 있는지 뭐 혐오 시설이 있는지 뭐 요즘 이제 시골에는 축사가 많은데 특히 이제 그 돈사 돼지 뭐 그다음에 양계장 이런 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서 뭐, 뭐 여기가 남양인지 동양인지 뭐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구매를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또 이제 내가 그 농촌에 귀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골에서 무엇을 할 건가 이제 경제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10분이 그 시골에 오시면은 농사 짓기보다는 뭐 군청에 보면 이제 산불 감시, 뭐 가로수 관리, 뭐 길 좌우측에 뭐 예초 작업하는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토지도 구매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적절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골에서, 어떤 경제 수익을 할 건지, 뭐 고추 농사를 할 건지, 과수를 할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농사라는 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러고, 도심지에서 제가 이제 직업군인의 삶을 살았는데, 시골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업 기술이 가장 없는 품종을 선택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로니아였습니다. 이제 아로니아 이제 한 5년 동안 하고 실패를 하고, 이제 6년 차부터 이제 아로니아를 포크레인을 다 걷어내고 사과를 식재를 했는데, 1년 동안 이제 토양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준비 과정만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선도 농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온에서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 1년 동안 농업 기술을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풀도 깎아드리고 뭐 이렇게 뭐 과수 어떤 농업 기술을 직접 이제 해 가면서 기술을 배우는 건데요. 이제 그게 크지는 않지만은 뭐 지자체별로 조금씩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씩 매월 받았습니다. 이게 매월 80만 원 받으면서 그거 갖고 이제 제가 농업 기술을 배웠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묘목을 심고 이제 뭐 어떤 과원 관리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이제 그 과수 분야 농업대학을 다녔습니다. 이제 농업대학 다니면서 사람도 사귀고, 이제 뭐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사람 관계 맺어가면서, 또 이제 기술센터에서 영농 기술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농업을 시작하는 좀, 실패를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이제 이 기술센터에서 배운 그런 것들, 뭐 선도농가에서 배웠다는 그런 것들이 100% 내 농업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농업을 성공한다는 어떤 그런 보장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 공부, 학문, 연구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준비하면은 더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과수 뭐 사과를 뭐 하면은 그 사과 밭을 구매할 때
일정 부분 이렇게 한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리로, 이자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뭐 토지를 구매해서 식지해서 뭐 아니면 인수해서 하는 것보다, 지원받아서 좀 더 넓은 면적, 좋은,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과수원을, 인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보은군 같은 경우에 이제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과수를 심어 놓고 10년 정도, 15년 이렇게 하다가 연세가 드셔갖고 이렇게 농업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수원을 인수한다면 지원도 한 50% 받고 내가, 어, 이제 식재 준비하면서 뭐 이런 과정을 최소한 이제 5년 동안 수익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사과를 하더라도 이제 사과마다 이제 품종이 있습니다. 뭐 홍로, 뭐 부사, 뭐 시나노 골드, 뭐 여러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마다 특색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홍로라는 품종은, 귀신 사과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과입니다. 이게 그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 이거를 조기에 판매를 못하면은 이게 유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생종, 중생종, 뭐 이제 월동이 가능한 그런 사과, 이런, 사과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홍로 같은 경우는 조생종 일찍 따는 사과이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고 유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착색도 좋게 해야 되고, 뭐 탄저에 취약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분들이 농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귀농해서, 좀 실패하지 않는 귀농,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귀농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시골 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갖고 시골에 오면은 나름대로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고생을 덜 하는데요. 시골에 들어오면 토지 사야죠. 땅이 뭐 평당 뭐, 사실 여기 보은에 10만원씩 구매할 수 있는 땅이 많지만은 10만원씩 구매하면은 팔기가 어렵고, 30만원짜리 사면은 다음에 뭐 부동산 가치도 있지만은 그만한 돈이 없고 평수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뭐 토지 구매해야죠. 그 다음에 농기계 뭐 SS기 사는데 저 같은 게 이제 뭐 3,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지만은 그 돈이, 이게 그 최고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입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해놓고 50%. 그러면 이제 뭐 3,8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1,800만 원이라는 어, 돈이 있어야 된다. 2,800만 원이라는 돈이. 2,800만 원이 있어야지 SS기 약치는 기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800만 원, 뭐 지하수 파야죠, 과원 조성해야죠, SS기 사야죠. 5년 동안 여기 계속 약치고 수익은 안 들어오죠. 육체적인 노동, 그 다음에 약값 계속 들어가죠. 이 가난한 분들 좀, 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골에 들어가고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제 뭐 농사 안 짓고 뭐 산불 감시 다니면서 이렇게 벌어놓은 돈을 조금씩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산다면 모르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욕심도 생기고, 뭐 농사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귀농 12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 시행착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귀농을 어떤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충진회는 충성스러운 진돗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생활 하려는 분들이 나이대가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좋은 집 사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 좋은 개 한번 키워보시게, 좋은 개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개 뭐 순종 자체 뭐 우리 개들이 뭐 비싸거나 뭐 구하기가 어렵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개를 키우면은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 친구 부럽지 않다. 예, 좋은 친구도 되고 가족도 될 수 있고 한 가정에 좋은 경비견이 될 수도 있고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진회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좀 여러분들께 아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